안녕하세요. 연세바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연골판 수술하지 말자라는 영상이 많은 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그래도 수술할 가능성이 높은 파열이 있다라고 언급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연골판 후각부 파열, 일명 연골판의 뿌리 파열입니다. 오늘은 이 연골판 뿌리 파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연골판이 파열되더라도 수술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이 경우는 꼭 수술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파열은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라고도 하고 쉽게 연골판의 뿌리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대가 끊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골판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연골판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무 바킹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서 부하되는 체중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중이 꽝 하고 가해질 때 이 충격을 받아주는 연골판의 뿌리 부분이 파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이 연골판의 쿠션 기능은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연골의 결손이 빠르게 이어지고 다리가 O자형으로 틀어지는 변형까지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노화의 과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무릎의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연골판, 특히 뿌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골판 뿌리 파열의 치료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의 활동 수준이나 저희의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치료에는 주사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내시경 시술이나 줄기세포를 포함한 수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치료 방법에 오해가 있는데요. 혹시 몇몇 의사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약만 3개월치 주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했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걸 다른 병원에 수술하자고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서양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골판 뿌리 파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한 통증이나 무릎을 구부릴 때 걸리는 증상이 있을 때 간단히 절제만 하는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의사들은 늘 수술을 해도 관절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골판 뿌리 파열은 퇴행성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의사들의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활동 및 운동 정도입니다. 환자분이 등산과 같은 고강도의 활동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좀 안 아프게 걷기만 하는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환자분이 너무 젊은 나이인지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연골판을 봉합을 해도 이것만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인지, 그리고 환자들마다 무릎이 다 다른데 덧붙여 있는 연골의 상태나 근력 혹은 십자인대 등 다른 구조물의 이상은 없는지, 또한 환자분들이 하고 있는 생업이 있을 텐데 그런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지 혹은 두세 달 정도 충분히 재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 역시 중요한데 바이오 브레이스나 줄기세포, PRP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좋은 옵션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는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인데요. 증상이 조절된 상태에서 큰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콜라겐 주사 치료 등을 해보며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지켜보자고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봉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보강 및 재생을 촉진하는 바이오 브레이스나 PRP 등을 사용하여 무릎을 보강하고 회복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복합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줄기세포 등으로 연골을 복원하는 수술을 동반하거나 다리가 휘었을 경우 체중 부하를 옮기는 교정술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연골판의 뿌리 파열은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료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과 견해들이 있으며 이는 환자분들 개개인의 상태와 환자들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골판의 뿌리가 파열되었다고 진단받으셨다면 꼭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의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골판의 뿌리 파열 진단에 너무 큰 두려움을 먼저 갖지 마시고 우리 무릎의 저속 노화를 위해 환자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120세 시대의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동반하며 함께 즐겨야 하는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이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60세의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우리 몸이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첨단 과학과 의술의 힘으로 남은 60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연세바른병원 박상원이었습니다.